자, 오늘 493강 우리 강의 진행을 할게요. 오늘 저녁 실전 사주반은 오늘 493강, 494강 두 개를 진행을 할 건데 요 493강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40대 중후반에서 50대 초반에 오시는 여성 상담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상당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전업주부를 10년이나 20년 정도 하시다가 아이도 크고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이제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었거나 사회인이 되었고 남편은 좀 있으면은 퇴직을 앞두고 있고 그래서 이제 경제적 불안이 있고 근데 뭔가 노후를 편안하게 지낼 만큼 돈을 버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나도 일을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그 안에 또 뭐가 쌓여 있냐 하면 나 돈 안 벌어왔다고 그동안 시댁과 남편에서 무시를 많이 받았다. 나도 충분히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왜 내가 무시를 받고 살아야 되느냐. 내가 아이한테 붙잡혀서 육아를 하느라고 내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뿐이다. 이제 내 능력을 발휘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40대 중후반에서 50대 초반에 저는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요? 제 사주를 능력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하는 경우들의 사주가 상당히 많아요. 오늘은 그런 케이스 중에서 좀 몇 개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 좀 인상이 깊었던 케이스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뭐 사실 샘플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주는 되게 많은데 일단은 뭐 시간과 지면상 이 두 개를 좀 두 분의 사주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여성분이세요. 이 가운데 있는 분이 주인공이고 이 왼쪽에 있는 분은 이제 조연이신데 이 가운데 있는 분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주가 갑인년 정축월 갑인일주. 갑인일주면 저하고 사주 같은 갑인일주네요. 이 사주를 좀 보겠습니다. 자, 전업주부 하다가 제2의 직업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인생 후반의 직업 활동을 찾는 법에 대해서 저하고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요 사주하고 요 다음 사주에서는 천극지충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할게요. 자, 원국에 천극지충이 있는 경우도 있고 대운에서 천극지충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체로 5번째 대운에서는 천간, 월간에서 합이 이루어지고요. 월간에서 합이 이루어지고 보통 6번째 대운에서 월주에 천극지충이 이루어지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분 사실 거의 대부분 사주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대운에서 천간 합이 이루어져 있고요. 다음 6번째 대운에서 천간에서 충국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현재가 개유대운인데 이 개유대운은 이 사주는 천간에서 천극지합이 나타나고 특히 임신대운은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 죄송해요. 임신대운은 그러고 신미대운에서 이분이 천극지충을 만나요. 51세니까 지금 현재 이분이 나이가 딱 50세가 되셨는데 앞으로 한 2년 정도 후에는 대운에서 천극지충 대운을 만나게 됩니다. 여성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사주를 조금 궁금해 하시다 보니까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사주 공부하다 오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내 사주가 51세 신미대운에서 내가 살고 있는 사회궁하고 천극지충 위아래가 다 이렇게 부딪히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거 혹시 큰일 나는 겁니까? 이런 걸 물어보셨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사주는요 아예 그냥 사주 원국에 천극지충을 달고 있는 사주들이 사주 원국에서 천극지충을 달고 있는 사주들. 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째로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 전업주부를 10년차, 20년차 정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장에 무슨 일이 생겨서 나 이제 나가서 일해야겠다 라고 하지 마시고 좀 미리 몇 년 전부터 준비를 좀 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준비를 안 하고 곧장 세상으로 나가서 돈을 벌려고 하면 이거 뭐라고 표현할까? 이게 막말로 뭐라고 표현할까? 마트 캐시어 아니면 식당 아줌마밖에 할 게 없는데 요즘 마트 캐시어하고 식당 아줌마도 요즘 기계가 다 해요. 키오스크가. 요즘 자동 키오스크가 다 해.
그러면은 좀 폼나게 하고 싶으면은 뭐 내가게를 차리든가 아니면 가장 무난한 게 뭔가 자격 관련된 공부를 해서 좀 내 전문성을 발현시키는 일을 해보든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장사를 해야 될까요? 뭐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될까요?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주에 따라서 조금 내용이 다를 수가 있어서 오늘 좀 이런 사례들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은 사주를 조금 아시는 분이시니까 자, 이 사주를 좀 볼게요. 갑인년 정축월 갑인일 임신시 사주를 좀 분석을 해서 이 사주는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를 한번 좀 같이 찾아볼까요? 월지 축토 정제격입니다. 기본적으로 축토 정제격인데 이 축토는 12지지 글자 중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글자예요. 잘 드러나지 않는 글자, 비밀스러운 글자, 시간으로는 새벽 1시 반에서 새벽 3시 모두가 잠든 밤. 이게 겨울이면은 아직 꽁꽁 얼어붙어서 동토의 땅. 하지만 좀 있으면 개발될 땅 같은 거죠.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 같은 느낌들. 얼어붙어 있던 것들이 조금만 참으면은 봄이 오게 되는 이런 형태들의 축토입니다. 자수 다음 단계에서 이제 축토가 들어오는데 이 축토는 막 개발되려고 하지만 아직은 잘 모르는 땅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사주는 축토의 재물활동을 아무도 모르게 하는데 내가 가진 재능을 올려서 해야 한다. 일단 천간에 상관을 쓰는 사주입니다. 상관성을 월간에 올렸다라는 것은 이렇게 볼게요. 저는 사주를 크게 네 가지 포인트로 구역을 나누는데 이렇게 사주를 네 가지 포인트로 나눠요. 요 동네가 사회궁 천간이고 여기가 사회궁 지지입니다. 여기가 개인궁 천간이고 여기가 개인궁 지지예요. 이 둘은 좌우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간은 표방하고 드러내는 거고요. 지지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무엇을 드러냈다 같은. 그러면 축토 임목의 지지에서 정화 간목이 드러났다라는 건데 간목이 드러났다라는 것은 사람을 드러내었다라는 거고 정화 상관을 드러내었다라는 것은 재주를 드러내었다라는 뜻인데 근데 이 재주를 나타내는 정화라는 글자가 사오미에서 올라갔으면 여름에 여름 기운을 올렸다가 되는 거고 해자축에서 정화를 올렸으면 겨울에 여름 기운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름에 여름 기운을 올렸다는 건 제철 과일을 제철에 먹었다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름 수박 같은 거죠. 뭐 겨울 과일을 겨울에 먹었고 봄에 나는 과일을 봄에 먹었고 가을 과일을 가을에 먹었다. 그럼 가을에 가을 기운, 뭐 봄에 봄 기운, 여름에 여름 기운인데 이거 지금 겨울에 여름 기운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게 조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우라는 것은 필요하지만 구하기 어려운 거 같은 느낌이에요. 필요하지만 구하기 어려운 거. 가끔 뭐 한겨울에 뭐 사과를 구해주세요, 뭐 딸기를 구해주세요 해가지고 막 산속을 헤매는 효자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 같은 거죠. 요즘에는 비닐하우스가 있어서 겨울에도 여름 작물을 먹을 수 있고 여름에도 겨울 작물을 먹을 수가 있어서 그러면은 이 정화는 어떤 글자냐 하면은 조후가 되는 필요한 일을 필요한 곳에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일단은 천간에 정화상관이 올라가 있으면 이 사주의 직업성은 정화예요. 그러면 정화상관은 말하기, 표현하기, 드러내기, 알리기, 보여주기, 뭐 숨기고 하는 요소가 아니라 정화는 드러내기, 밝히기. 근데 축토 위에서 밝히는 정화니까 가치 있게 밝히기. 가치 있게 밝히기는 뭘까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거하고 힘이 센 거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수많은 미녀들이 모인 곳에 미녀. 힘은 센데 가치는 별로야. 그렇죠? 가치성은 떨어지죠. 여자가 거의 없는 섬에 여자 한두 명. 그 여자들의 힘은 약하지만 가치는 높죠. 사방이 금덩이인 곳에서 금반지. 그 금의 세력은 힘이 세지만 그 금 자체의 가치를 논하기는 좀 뭐 흔해 빠진 게 다 금인데 근데 금이 없는 곳에서 금. 마치 지금 막 도둑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경찰 한 명 있어. 도둑들이 나타났는데 지금 경찰 한 명이 달려왔어. 그 경찰의 세력이나 힘은 약하지만 그 경찰은 소중한 경찰이야.
그죠? 남자가 없는 섬에, 여자들만 있는 섬에 전쟁터에 남자들이 다 끌려가서 남자들이 없는 섬에 약간 좀 다리를 저는 남자가 한 명 있어. 힘은 약하지만 가치 있는 남자야. 아, 그래도 그 남자라도 있어야지. 그래야 뭐 장롱에 목도 받고 전등도 갈아주고 뭐 저기 뭐 짐도 좀 나르고 뭐 고장난 것도 좀 고치고 뭐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통 이렇게 반대 계절에 올라가 있는 여름의 수기운이라든가 뭐 겨울의 화기운 같은 게 한 간지로 되어 있는 경우가 힘은 약하지만 가치성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주명리를 배울 때 이런 간지들을 보면 아유 정화가 축토에 임묘되겠네. 아유 한겨울에 정화는 힘이 없네. 그러니까 이 정화는 유명무실이네. 있어봤자 소용이 없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입장을 좀 바꿔보자고요. 뭐 지금 119 소방대가 한 트럭이 와야 되는 재난이 발생했는데 지금 119 구급대가 지금 일단 차 한 대가 왔어. 한 트럭이 아니고 한 대가 왔어. 지금 찬밥 더운 밥 따지게 생겼습니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죠. 아, 왜 한 명이 왔어? 야, 그래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냐? 빨리 부대로 몰고 와. 아니, 없는 것보다 낫잖아. 없는 것보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했어.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 그래도 일제시대 독립운동이 힘이 세요? 힘이 약해. 일제시대 독립운동은 그냥 상징적일 뿐이야. 그래도 우리는 꿈틀했다. 우리는 독립을 위해서 우리도 싸웠다. 뭔가 뭐 미국처럼 막 일본에다가 원자폭탄을 꽂아 넣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발악을 했다. 우리가 고분고분 먹힌 게 아니다. 라는 의미로서 그 의미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이게 축월의 정화를 쓰고 있는 사주니까 내가 젊었을 때 하는 일은 뭔가 어둡고 추운 곳에서 내 재주와 재능을 발현해서 요 축토를 쓸 수 있게끔 해주는 일이다.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지금 나이가 갑인년생이 됐으니까 이제 50이 됐어요. 이제 한국 나이로 아마 49세 정도 되실 텐데 49세, 50세 정도 이제 뭐 거의 50세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분이 20대 후반에 결혼을 하면서 그 결혼하고 나서 아이들을 키우게 되면서 이제 전업주부를 한 20년을 하셨답니다. 원래 여자분들 사주 잠깐 좀 얘기를 하자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 뭐 옛날 한 10년, 20년 전에는요. 여자분들이 사주를 보러 오시면 자기 사주를 안 봤어요. 요즘 좋은 시대야, 사실. 요즘엔 여성분들이 이런 주부 30대, 40대, 50대 여성분들이 와서 자기 사주를 보세요. 요즘엔 오히려 남편 사주 안 보고 자기 사주 보시는 분들, 내가 보기엔 이거 되게 좋은 징조라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는 여성분들이 주부들이 전업주부들이죠. 대부분 주부들이 사주를 보러 오시면은 남편하고 자식 사주만 보고 자기 사주는 안 봐. 안 봐. 자기 사주를. 거의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남편 좀 돈을 아껴야겠다. 그럼 남편 사주를 안 봐. 자기 사주랑 자식 사주를 또 보시는 분들. 물론 남편 사주까지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오셔서 자기 사주를 보신 케이스세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면요. 예전 이렇게 보죠. 여성분들이 결혼을 하고 전업주부를 하시게 되면서 육아 활동을 하시게 되면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우주에서는 그 잔다르크가 나라를 구하는 거하고 어머니가 돼서 아이 키우는 거를 제가 보기엔 동격으로 보는 것 같아. 그 말인즉슨 그 나라를 구하는 일하고 자식을 키우는 일하고 거의 비등비등한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성분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그 육아도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그 힘든 육아를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운명 이탈이 일어나요. 한 반쯤. 그래서 사주가 어떻게 생겼든 간에 보통은 그 사주의 흐름이 잘 안 들어와요. 보통 가정 내에서만 벌어지는 형태고 저는 그래서 보통은 전업주부로 아이를 키우시는 일을 한 20년 하셨다 그러면은 요 사주의 영향력이 뭐 한 20%나 30% 정도로 줄었다라고 그냥 표현을 해요. 그럼 뭐 사주에 당신은 고생을 진탕할 것이다 라면 별로 고생 안 해. 당신은 일을 진탕할 것이다. 별로 일 안 해. 당신은 엄청 공부를 할 것이다. 공부 안 해. 당신은 사람들에게 부대낄 것이다. 안 부대껴. 그게 한 20%나 30% 정도만 작동을 하더라. 대신에 제가 이런 경우들은 되게 많이 봤어요. 예전에 한번 그 미술을 전공을 하신 당시로서는 상당한 엘리트이셨는데 나이가 한 50대 초중반 정도 되신 분이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사주도 기가 막히고 사회에서 거의 대학원까지 나오신 그 당시로서는 되게 수제 엘리트 여성 인재인데 대학원 졸업하면서 결혼을 하면서 이후로 사회일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거의 대학에서 대학원까지 6, 7년 이상을 공부를 하고는 쓰질 않은 거죠. 좀 아까운 느낌도 들죠. 아까운 느낌도 드는데 보통 그런 경우에 부인이 할 일까지 한 1.5배를 합니다. 보통 그런 경우. 그래서 그 사주들 중에는 그 여자분 사주에서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야 라는 그런 사주가 있는 경우에 본인이 그걸 안 하게 되면 가족 중에 그걸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뭐 대표적으로 남편, 2순위로는 자식, 이런 식으로 또 아니면은 뭐 작은 아버지, 뭐 삼촌, 나와 관계된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약간 그런 현상이죠. 또 일단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결혼을 해서 육아를 하게 되면은 사주의 영향력이 줄어든다. 또한 사주의 발현 범위가 집안 내에서만 발현된다. 자, 사주는요, 나의 활동 범위 안에서만 발현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활동 범위를 크게 키우면 큰 범위로 작동을 하는 거고, 내가 활동 범위를 작게 쓰면 작은 범위에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보는 사람이 남편, 자식, 어쩌다 유치원 선생님, 가끔 옆집 사람, 어쩌다 한번 부모님 한번 보고, 매일 보는 사람이 남편, 자식, 유치원 선생님, 자식이 다니는 유치원에 같은 아이를 보낸 엄마 정도, 딱 요 정도 범위에서만 벌어지면 그 안에서 사건 다 벌어져요. 그냥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사건이 다 벌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내 사주에 악역도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있으면 그 악역은 내 주변에 있는 거야. 그럼 집주인이 월세 독촉, 매일 내가 남편하고만 살고 있는데 내 사주에 악역이 있으면 누가 악역할 맡을까? 남편. 그럼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해, 나를 괴롭게 해, 나한테 잔소리를 해. 근데 만약에 그분이 사회활동을 하면 나를 좀 힘들게 하는 고객,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상사, 나한테 좀 빡센 일을 시키는 어떤 조직, 어떤 사회적 스트레스로 작동을 해. 보통 그러면은 남편이 악역을 잘 안 맡아요. 보통 남편이 집에서 나한테 스트레스를 좀 덜 줘. 사실 스트레스를 주긴 주는데 그걸 스트레스라고 안 느껴. 그 있잖아요. 되게 달달한 과일을 먹고 나서 좀 덜 단 과일을 먹으면 뭐야 이거 하나도 안 달잖아. 꼭 그런 느낌 같은 거 있죠. 사회에서 한 이 정도만큼의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왔는데 집에서 요만큼 스트레스가 있으면은 그거 귀찮다. 약간 이런 느낌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사주는 내가 활동하는 범위 내에서 작동을 하는데 이게 집안 가족 내에서만 벌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영향력이, 즉 사주의 사이즈가 줄어듭니다. 저는 이제 프랙탈에다 많이 비유를 하는데, 프랙탈 같은 원리로 돌아가지만 사이즈가 요만해진 거예요. 요만해진 거. 자, 우리 이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사주는 직업성 뭘 가지면 좋을까요? 자, 사주의 십성 조합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십성 조합. 상관은 뭔가 펼치고 드러내고 알리고 가르치고 가꾸고 표현하고 드러내고 이거를 사회적으로 드러내라. 근데 요 정화의 뿌리가 어딨나 봤더니 여기 있고 여기 있어. 일단 요거는 모르겠고 나한테서 나온 거야. 나한테서 나온 거. 특히 지금 나이가 50대시니까 이제 연주의 영향력보다는 일주 시주의 영향력이 더 강한데, 그러면 갑인일주는 기본적으로 임목안에 병화식신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개인적 재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개인적 재능성을 천간으로 드러내면 내 개인적 재능성을 사회에 알리고 드러난다, 소문난다가 되는 거고, 이거를 요 조리로 보내면 개인적으로 드러내는 거고, 요 자리로 보내면 사회적으로 드러내는 거고, 연간으로 보내버리면 저 먼 동네에 가서 내 재주를 부리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분은 나의 개인적 재능성, 뭔가 표현 능력, 재주, 말하기, 표현하기, 춤추기, 드러내기를 사회궁에 올려서, 근데 이 사회가 어떤 사회야? 정제사회야, 재물사회야. 그러면 둘이 하나로 연결이 되는데, 자, 사주 명리학에서는 간지는 동체다. 간지는 동체다. 한 몸이다예요. 동체. 머리와 몸통은 동체다. 한 몸이다입니다. 자, 머리 흔들면 몸도 흔들리죠. 몸을 흔들면 머리도 흔들리죠. 간지는 동체예요. 정화가 작동을 하면 축토도 작동을 합니다. 축토가 흔들리면 정화도 작동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봐야죠. 둘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정화, 내 재능을 드러내서 쓰게 되면 돈이 움직여. 그 말은 뭐죠?
재능을 사회적으로 표현하면 재물을 벌 수 있어요 라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사주는 나의 개인적 재능을 사회에 발현하면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재능의 출처를 좀 보자고요. 이 재능이 사회궁에서 월지에서 올라온 게 아니라 개인궁에서 올라왔어. 자,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재주가 없는데 그 직장에 가면 그 직장에서 쓰여지는 기술이 있어서 그 직장에서만 쓰여지는 기술을 쓰고 오는 사람이 있어. 사회적 기술을 사회에서 쓰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 재주인 개인적 식신을 사회에 갖다 쓰게 되면은 내 개인적인 재주를 사회에서 쓰는 거야. 사회에서. 가령 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군대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죠. 군대에서 훈련을 받아 뭐 폭탄도 설치하고 뭐 미사일도 쏘고 소총도 쏘고 로켓포도 쏴. 근데 군대에서 무슨 뭐 농사 짓거나 뭐 뱀 잡거나 뭐 살림을 벌목하거나 이런 건 안 가르쳤어. 그런데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부대가 무슨 산속에 고립이 됐어. 산속에 고립이 돼서 뭐 몇 달 동안 구조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야. 그랬는데 그 부대원 중에 한 명이 그 개인적인 재능이 서바이벌 재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막 산속에서 막 뱀도 잡아서 구워 먹고 막 풀뿌리도 캐가지고 밥 먹고 막 거기 있는 나무를 딱 뚝딱뚝딱 두들겨가지고 막 움막도 만들어. 그 재주는 군대에서 배운 재주야, 자기 개인 재주야. 그게 자기 개인 재주예요. 그게 일명 개인적인 재주를 사회에 가지고 와서 발현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은 이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재능을 일로 가지고 오면 사회적 재능을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거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지장간이 사회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나의 개인적인 재주를 사회에 드러내서 돈을 버는 형태가 돼. 그러니까 보통 이런 형태가 어느 직장이나 돈을 벌러 갔는데 그곳에서 쓰는 방법이 아닌 자기만의 방식을 갖고 와가지고 돈을 잘 벌게 해주는 형태야. 만약에 이분이 칼국수집에 만약에 취업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칼국수집에 갔더니 기존에 칼국수 끓이는 법이 있었어. 그 칼국수집에. 근데 그곳에 가서는 어머, 여기는 이렇게 끓이는구나. 나는 이보다 더 좋은 칼국수 만드는 법을 아는데 해가지고 자기의 칼국수 비법을 발현을 했더니 손님이 더 많이 와. 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피자집에 취업을 갔는데 피자집에서 기존에 쓰던 피자 방식이 있었는데 아니요, 전 집에서 피자를 이렇게 만들어 먹어요. 이게 저만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 피자를 만들었더니 장사가 잘 되더라. 그래서 이거는 개인 재주 쓰는 형태예요. 자, 결론적으로 이 사주는 상관과 인성이 이렇게 결합이 돼서 천간에서 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천간합이 걸려 있는 형태인데 천간합도 바로 바짝 붙어 있는 형태가 있고 여기처럼 한 칸 떨어져 있는 형태도 있고 또는 이렇게 두 칸 떨어져 있는 형태도 있는데 바짝 붙어 있으면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바로 작동하는 형태가 되고 이렇게 한 칸 떨어져서 그 사이에 내가 붙어 있으면 그 사이에 일간이 있으면은 이 둘을 붙여서 쓸지 따로따로 쓸지를 중간에서 내가 조종하는 형태가 돼요. 내가 조종하는 형태가 돼. 뭐 그런 거죠. 우리 집에 나랑 같이 살고 있는, 같이 하숙을 하고 있는 여자애가 있는데 저 옆집의 남자애가 나랑 같이 룸메이트를 좋아해. 근데 그 집 전화기는 내가 갖고 있어. 그러면 그 둘이 연애를 하려면 반드시 나를 거쳐야 돼. 그러면 그 둘을 연애시키고 말고는 누구 맘이야? 내 맘이야. 내가 안 좋은 맘 가지고 있으면 둘을 이간질 시켜버릴 수도 있고 못 만나게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천간에서 합이 걸려있는 두 개의 에너지 사이에 일간이 걸려있으면은 이 둘을 연결해서 쓸 것인가 분리해서 쓸 것인가 연결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중간 선택권이 나한테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명리계에서는 이렇게 천간합이나 지지에서 합이 걸리면 합이 된다, 합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형태를 말하는데 정확하게는 합이 된다, 합이 안 된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요. 합력이 크다, 합력이 적다 또는 합력이 적당하다. 뭐 좀 노력을 하면 합력이 붙을 수 있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합력이 안 붙을 수도 있다. 이런 형태인 거예요. 만약에 뭐 이런 걸로 보죠. 바로 옆집에 되게 괜찮은 이성이 있다. 그래서 출퇴근할 때 늘 얼굴을 보게 된다. 뭐 이러면은 둘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근데 괜찮은 사람이 저기 이웃 마을에 있는데 버스 타고 한 30분 가야 한다. 이렇게 되면은 버스 타고 30분 가서 연애를 할까 그냥 귀찮은데 집에서 잘까. 이렇게 고민을 하겠죠. 연애를 하려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